보시면 2015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 우측에 제 4기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네네. 2015년도에 법인 회비 수입이 얼마죠? 법인 회비 수입이 20억입니다. 20억 하고, 수입은 20억으로 돼 있네요. 20억입니다. 네. 그리고 제 5기 2016년이 네. 21억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예. 바로 이것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예. 20억 하고 21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2015년도, 그러니까 21억인데, 그러니까 1억 얼마는 또 다른 데서 또 회비로 들어온 네. 거죠. 희망살림에.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입, 매출액이 이제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에는 뭐 20억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15년도와 16년도에 각각 20억 원을 수입이 들어온 거죠. 네이버. 네. 그 저기 후원금.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어떤 과목으로 잡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거기 보시면 제가 밑줄로 걸었죠. 뭐죠? 법인 회비 수입이거든요. 법인 수입. 회비. 그 희망살림 사장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회원으로서 단체 회원으로서 네이버가 회비 후원수. 명목으로 20억 원을 총 40억 원을 회비로 납입한 거죠. 이거 후원 명목이 아니잖아요. 후원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기부금. 응. 기부금을 하려면 바로 그 다음 밑에 있죠. 기부금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자, 기부금 수익으로 밑에 잡혀야 되니까 밑에 걸 좀 빼보겠습니다. 제가 뺐습니다. 기부금 수익 밑에 있죠. 그러나 기부금 수입이 기부금이- 얼마입니까? 기부금 수입이 1,400하고 뭐 그다음에 예. 옆에 있는 거 보니까 10만 원. 1,460만 원하고 2016년도에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 FC 측이 얘기하는 게 뭐죠? 네이버도 절세 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네이버는 절세를 한 게 아니네. 아닙니다. 기부금으로 준 게 아니네. 준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온 거죠. 기부금으로 주고 어허. 희망살림에서도 기부금 처리했으면 그거는 세액 공제가 돼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법인 회비로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세금적으로 뭐 혜택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기본 대해- 원칙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거는 오해였고 예, 일단은 냈다는 거는 회비로 냈기 때문에 네이버는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가 절세 차원에서 직접 성남 FC에 안 주고 희망살림에게 줬다는 그 말 자체가 이거에 이거 저촉되는 거죠. 성남의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거로 봤을 땐 거짓말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남 FC나 희망살림이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했던 해명은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회비 수입을 받았으면 회비 수익은 그 희망 살림에서 써야지 회원들이 낸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써야지 이걸 갖다 그냥 성남 FC에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왜 기부금으로 얘네들이 처리를 안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저겁니다. 그 이유. 예. 기부금으로 하면은 성남 FC에 후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부금은 기부금법상 기부금 그 목적에 맞게.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성남 FC에 후원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넘습니다. 안 돼요. 안 되네. 안 되기 때문에 기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법인 회비 수입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이재명이는 일단 네이버를 이제 바지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네이버가 뭐 해명하겠어?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목적을 다 이제 취했어. 사옥도 올라오는데 논란 되기 싫어. 뭐 기부금으로 냈든지 회비로 냈든지 그건 니네들이 알 바 없고 우리는 다 할 거 했어. 합법적으로 했어. 니네들이 뭐 필요해서 줬는데 나는 그냥 거기에 회비로 낸 거야. 라고 빠져나갈 생각에 이 논란이 더 커지기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성남에서는 이거 회비도 이렇게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거짓말로 돌리는 게 오히려 네이버를 보호해 주는 것 같으니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런 절세 혜택도 없고 굳이 희망살림을 통해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직접 네이버는 성남 FC에 하는 게 맞는 건데 다른 구단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남 FC니 또는 뭐 강원 FC니 또 인천 유나이티드든 다른 도시민 구단도 기업으로도 후원받을 때는 직접 기업으로도 받거든요. 네. 중간에 이런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사단법인을 네. 통해서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 줬냐가 아주 수상한 거예요. 왜? 네이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래서 돈 아까 내겠다라는 게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뭔가 도움을 받은 것 같아.
나는 돈 내야 되겠다라는 거군요. 우리 그거 절세 아니야. 돈 내주겠어. 그래. 40억 내겠어라는 건 분명한데 왜 굳이 희망살림에서 이렇게 넘어왔느냐. 느냐. 직접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 의혹의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네. 희망살림이 뭐길래? 그때 당시 희망살림은 누구? 재윤경. 재윤경. 민주당. 지금은 민주당 그 비례대표 의원이죠. 네. 예. 희망살림은 약 1억 원의 공짜 수입이 생긴 거죠. 아, 자금 세탁. 그렇죠. 공짜 수입. 예. 그냥 희망살림 1억 할 게 원, 없어. 우리 돈 들어오면 그냥 너 줄게. 그래. 1억 원만 떼줘.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결국은 통장을 빌려 쓴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네요. 네이버가 성남 FC에 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왜 네이버가 왜 줬어? 그렇지. 왜 네이버는 왜 성남 FC만 줘? 야, 왜 우리도 줘. 뭐 이걸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혹 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고의 우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비고의 네이버의 신청사와 관련해서 이거 특혜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아니냐라고 네.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의혹이 점점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월 달에 형사 고발을 했으니까 자영 네. 지금 뭐 어떻게 뭐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면 특검 가야죠. 이건 특검 가야 되겠는데요. 네, 특검 이재명이 가야죠. 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물론 뭐 문재인에게 밀리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3위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음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 경찰들 쩔쩔맬 뿐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함부로 수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고 국정감사해야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마당이니까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남 FC와 이재명, 그 다음에 뭐 성남시 측에서는 아마 제대로 된 해명,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 납득할 만한 그들이 명분으로 삼은 게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하게 된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거짓말한 게 또 있습니다. 네네네. 뭐냐? 왜 희망살림에 뭐 40억 주고 이렇게 로고를 노출하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뭐였느냐? 성남 FC 쪽에서 나온 게 FC 바르셀로나하고 아시죠? 스페인의 네, 유명한 네, 프로축구단. 프로축구단을 벤치마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해명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그 FC 바르셀로나는 뭐냐면 바로 유니세프. 유니세프를 메인 스폰서로 이 선수 유니폼에 부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어떻게 보면 국제보호기구. 예. 아동. 그러니까 이 어떻게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 성남 FC도 자기들도 이 주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 이제 공익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적극적인 협력 차원에서 성남 FC가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 자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뭐냐? 네. FC 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의 로고를 부착하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이거 부착한 준 대가로 뭐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았다. 순수한 진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회공헌. FC 그렇죠.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FC 바르셀로나가 이걸 해준 거죠. 그러나 우리 받지 않습니까? 성남 FC는 39억 원을 받고 해준 거예요. 39억 원을 받고. 예. 뭐 받을 거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거창한 무슨 뭐 사회공헌이니 그런 게 39억 의미가 원이 떨어지는 들어갔으면 그만한 이득을 뽑아들이려면 그 사업이 정말 공익적 사업이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39억 원, 40억 원의 산정 근거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죠. 비정상적이다. 예, 제가 그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이재명 깜빵 가야 돼. 이래서 성남 FC나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헌적 사업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39억 원을 받지 않고 최소한 뭐 반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40억에서 1억 그 통장 빌리는 값으로만 띄고 거의 다 사실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뭔가 그게 뭐가 기부 차원이고 뭐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그때 제 또 페이스북에서 그걸 아무튼 제가 또 지적했거든요. 네. 너희가 주장하는 FC 바르셀로나하고는 다르다. 바르셀로나 FC는 이거 아무런 대가 안 받고 그렇죠. 해준 거고 너희들은 돈 받을 거 다 받고 해줬다. 그렇게 또 제가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건 뭐 시정농단 여기에 또 조폭까지 개입됐다.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럼 뭐 이재명은 뭐 특검이죠, 특검. 예. 네, 특검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강원 FC라든가 뭐 경남 FC, 인천 유나이티드 소위 말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거기도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단 말이죠. 네네. 이 성남 FC처럼 거기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 내에 이런 공익적 성격의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불법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거는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고 뭔가 그 사람의 그 이득을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단법이나 재단법인에게 뭔가 이득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만 봐도 암묵적, 묵시적으로 다. 벌써 서로, 그러니, 근데 예. 그건 좀 제가 조금 더 얘기 네, 나오겠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나온 거예요. 왜 굳이 희망 살림이 거기에 가운데 꼭 끼어 있어야 할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없죠. 거기에 왜 끼었냐? 더구나 중요한 거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네,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네. 자, 올리셨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아직. 이야, 이거 뭐 비리가 뭐 엄청나군요. 예, 그런 의혹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엄청난 비리가 이거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자. 뭐 엄청나겠는데요. 또 제가 예. 지금 이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인데요. 예, 네. 보시면 자 이게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사진 나오죠. 예. 자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희망살림 수신 제목 사단법인 희망살림 정관 변경 처리 결과 통보입니다. 이 희망살림 사단법인은 서울시 소재하는 법인이에요.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아니에요. 어허, 이거 그러면은 왜 성남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아까 말대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내가 1억 갑니다. 이거 희망 살리면서 좋네. 우리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인 하나만 하면 1억이 들어와. 그거 좋네. 얘 이렇게 1억이라도 받았으니까 말이야.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면 나 좀 잘 봐주셔. 뭐 이런 서로 간에 암묵적 묵시적 커넥션이 있는 거네 이거. 자, 바로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설립 허가를 내준 사단법인입니다. 이야. 예. 그러니까 왜 굳이 성남FC가 이 서울시 사단법인의 희망살림을 끼워서 했냐 이거죠. 그렇게 좋은 일을 저거 하면 성남FC 아니 성남시 내에는 성남에도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네. 바로 자, 이 정관 변경이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자, 보시면 2015년 4월 23일 날 정관 변경 허가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정관 변경 허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사무소 소재지에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추가합니다. 어허. 자, 시기상으로는 2015년 4월 23일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이 맺기 이전에 몇 주 전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왜 아까 협약이 이루어진 것과 이거와 연계해서 보면 자, 그때 당시에 이 정관 변경 허가와 함께 바로 희망살림이 성남시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사업을 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그걸 소각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을 희망살림이 합니다. 희망살림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무소 소재지를 바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정관을 4월 23일에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미 뭔가 협의가 있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협의가 있고 정관 변경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인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협약과 같은 그러한 협약이 체결되는 거지요. 이거 말이죠. 거대한 비리 유착 의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군요. 예. 뭐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말이죠. 조폭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그 조폭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시장이란 사람은 나는 아무 관계 없다. 근데 과거에 알고 보니까 조폭을 변호하고 말이죠. 조폭이 성남시의 특혜를 받고 있고 이거 뭐 완전 아수라네, 아수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희망살림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뭐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몇 명이. 네. 그럼 그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줬던 그 1억 원이 그 운영비로 쓰여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냐? 공익 사업으로서 공헌으로서 했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돈이 채권 사고 소각하는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급여 준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여러 가지로 그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또 사업의 특성과 달리 이게 시민단체를 가장해서 어떤 그 금융사업이라는 것도 동시에 병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진짜 말씀한 대로 이 특검이 필요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비정상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깜빵 가는데 더 있으면 뭐 사형입니까? 비정상적이고 경업직에 바른다는 근거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는 1년에 20억, 2년에 40억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농협, 차병원 그렇죠. 얼마죠? 뭐 차병원은 33억 원. 예. 2015년 한 해. 네.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2016년 39억 원. 39억 원. 두산은 2016년, 2017년 42억 원. 농협은 36억 원. 이게 후원 금액이란 말이죠. 이 정도의 이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겠죠. 네. 여러분 뭐 두산이나 이런 농협이 후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래 20억 줄게 이렇게 결정합니까? 아우 1, 2억도 얼마나 그 신중하게 기업에서 쓰겠습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원 협의서부터 이러한 금액이 산정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근거가 왜 34원이고 왜 40억 그리고 또 왜 줘야 되는지 그만한 그러면 반대급부 어떤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그게 인정이 돼야 되죠. 꼴찌팀에다가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 거기다 후원하고 마크 달고 뭐 대우 뭐 아니면 뭐 농협 달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지금도 그렇지만 프로축구의 인기가 다른 프로야구나 다른 뭐 프로배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고 그 소위 말하는 홍보 마케팅 효과라는 게 가장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뭐 기업은 프로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광고 후원을 안 해요. 그런데 두산, 차병원, 농협 차병원이 거기다가 뭐 광고해서 무슨 혜택을 누리겠어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왜 40억 원이고 왜 33억 원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상 이 광고 후원금으로 지급한 거는 뭔가 뇌물이다. 반대급부를 노린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그 반대급부로 자기가 얻는 금액에 반을 준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당연히 의혹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검, 또 국정감사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네요.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네. 다른 구단도 그만한 정도의 후원을 받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다른 구단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후원을 받지 못합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다른 데서도 C에서 운영하는 축구단들이 있죠. 예,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후원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신청사 설립 뭐 그다음에 건물 올라가고 병원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뭔가 특혜가 주어지고 뭔가 금전이 오갔다. 암묵적 묵시적 이재명이 딱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스포츠에 후원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기업들이 그게 얼마나 구두셉니까? 그렇죠. 단돈 한 푼 나가는 것도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그 관리자들이 책임자들이 만약에 그 정도의 원하는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그 후원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는 바로 잘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들은 꼼꼼히 그 후원 효과를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이런 프로 축구단에 후원을 할 때는 어떤 거를 많이 따지냐? 그 구단이 정말 인기가 있느냐? 그렇죠. 성적이 좋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비례해서 금액이 결정된다는 산정되죠. 얘기죠. 그런데 이 그 당시 성남 시민의 어떤 인기도라든가 또 성남 시민 구단이 그때 지방 구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이 금액은 너무 상식을 많다. 넘는 거예요. 왜냐?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K리그 우리나라 프로축구 전체 있잖아요. 예. 전체 타이틀 스폰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31억 원이에요. 전체. K리그 전체 타이틀 근데 그거를 갖다 31억인데 네이버가 한 방에 40억으로 그냥 예. 한 팀에 또 이게 상식으로 안 되죠. 차병원이 이해가십니까? 33. 3억. 차병원이 뭐 거기다가 광고한다고 해갖고. 차라리 K리그 타이틀 스폰서 하는 게 낫습니다. 차병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성남시는 이 스포츠 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뭔가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건 정말 깜빡. 그 로비에 우리가 배경 원인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매년 몇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성남시가 매년 몇십억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성남시가 무상복지 시리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재원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 축구. 프로축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 중에 하나가 바로 FC 서울이거든요. 예. FC 서울이 최근에 후원을 받았는데 르꼬크라고 그 스포츠 기업이죠. 큰 데입니다. 예. 르꼬크. 1년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20억. 그 20억도 현금 플러스 용품. 르꼬크 용품. 유니폼 있잖아요. 네. 포함해서 20억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 중에 하나인 FC 서울도 1년에 용품, 현금 포함해서 20억 원인데 그러한 마케팅 효과가 그거에 훨씬 떨어지는 성남에 네이버가 40억, 두산에 뭐 30몇억. 정상적인 합리적이라면 그 구단 두산이나 차병원이나 네이버의 직원은 잘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잘려야죠. 아 정말 이건 의혹입니다. 이거 조사하지 않고 말이죠. 또 이거 특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이재명이는 늘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엄청난 박근혜 대통령의 비난을 하면서 국정농단 웬 말이냐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이재명이 수사 안 하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예. 네. 제가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운 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제가 오늘 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남, 네이버, 이재명 성남 전 시장 그리고 성남 FC는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한 것밖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